네, 녹한다의 코딩 강의입니다. 아두이노 451편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출발할 거고요. 오늘은 홈 어시스턴트 3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녹한다가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요. 좀 코맹맹이 소리가 날 건데 이해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유자차 먹으면서 할 겁니다. 홀짝홀짝거려도 좀 양해를 해주세요. 자, 한 템포 쉬고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지금 녹한다가 무엇을 진행하고 있냐면요. 홈 어시스턴트라는 플랫폼에다가 ESP 홈이라는 걸 올려서 쓰고 있습니다. 설치하는 방법하고 뭐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다 알려드렸죠. 그리고 어제 2편에서 여기 녹한다가 쓰고 있는 사물 인터넷 보드 위모스 D1 R1하고 연동할 수 있을 만한 목록을 추려가지고 한 절반 정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남은 절반 한번 해볼 건데요. 이게 절반이 될 수도 있고 좀 양이 많을 것 같으면 좀 필요 없어 보이는 순서대로 안 하겠습니다. 좀 덜 필요할 것 같은 것은 제끼고 쉬운 거, 달콤한 거부터 이렇게 따먹는 수순으로 한번 가보죠. 김영훈님 반갑습니다. 제일 먼저 오셔서 딱 출석 체크해 주셨네요. 마루호두님 반갑습니다. 임동희님 반갑습니다. 서경민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봉수님도 반갑습니다. 반짝반짝한 거 보니까 또 뭔가 있네요. 오호. 경민님께서 대위로 진급하셨답니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이 와주세요. 뭐 물론 많이 와주시긴 하지만 자, 어제 했던 거 빼고 오늘은 출발은 좀 만만한 것부터 해보겠습니다. 요거 해보죠. 요거 김남호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혹시 지금 저 채팅창 계신 분들 중에 김시읒희님 계신가요? 김시읒희님 성함이 좀 낯익기는 한데 제가 까먹었나봐요. 김시읒희님 안 계시면 또 조금 이따가 한번 찾아보죠. 제가 유튜브 아이디를 몰라가지고 지금 제가 녹한다가 꺼내놓은 것은 적외선 근접 센서입니다. 적외선 근접 센서 거리를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거리라는 것은 초음파 센서처럼 절대적인 센티미터나 뭐 미터 요런 단위가 아니라 얘는 그냥 있다 없답니다. 거리가 아니죠. 자기 눈앞에 뭔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를 측정을 하는 건데 있다 없다의 관계에서 ESP 홈에서 쓰는 거 지금까지 쭉 추론해 봤을 때 뭐겠습니까? 바이너리 센서죠. 바로 바이너리 센서인 겁니다. 토탈리나띵님 반갑습니다. 이 바이너리 센서를 사물 인터넷 보드에 연결해가지고 뭔가 제가 센서에 뭐가 감지가 되었다 안 되었다 판정을 하는 건데요. 얘는 어떤 용도로 쓰면 참 좋을까요? 예를 들면 이 뭐가 좋을까? 손을 이렇게 갖다 대면 저 스위치를 물리적으로 이렇게 눌러서 전등을 켰다 껐다 하는 게 아니라 손을 한번 이렇게 쓱 해주면 불이 켜지고 커진다든지 만지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남이 만지는 형태라면 쓱 하면 켜지고 쓱 하면 꺼지고 요런 형태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오늘 진급 공지가 많네요. 토탈리 나띵님 소위로 진급하셨다니 앞으로도 많은 방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손절단 방지 그런 것도 좋네요. 아우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자, 요거 연결한 것은 무진장 간단합니다. 딱 놓고 보면 다리가 3개가 있어요. 다리가 딱 3개 있고, 요 아웃이네. 여기 아웃이고 GND 그라운드고 VCC 5V 그라운드 디지털 3에 연결할 겁니다. 그리고 ESP8266 보드에 녹한다가 쓰는 사물 인터넷 보드의 디지털 3번은 GPIO 번호로 하면 5번이라고 했죠. 잘 기억해 주시고 여기 딱 꽂아서 쓰겠습니다. 터치하지 않고 제어하는 전등 스위치 이런 거 만들 수가 있겠죠. 조금만 응용하면. 오늘은 사실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안 하려고 했는데요. 스트리밍 안 하려고 했는데 한번 좀 핑계거리 찾아서 안 하기 시작하면 사람이 계속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강행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주세요. 저도 지금 별로 하고 싶진 않거든요. 그래서 하고 있으니까. 일단 센서 자체에 작동 표시등이 있어요. 이거는 전원이 들어왔다는 의미고 갖다 대면 이쪽에 불이 하나 더 들어오죠. 요 신호를 ESP 홈에서 캐치해가지고 뭐 감지가 되었다 안 됐다 판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아주 간단한 겁니다. 김태용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일단 홈 어시스턴트를 하려면 켜야 되겠죠? 오라클 버추어 박스 요거 켜가지고 시작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녹한다 컴퓨터 안에 또 다른 홈 어시스턴트가 깔린 컴퓨터가 돌아간다라고 했죠. 조금 기다려보죠. 이거 켜지는 동안에 오늘 할 거 1번. 자, 1번. 적외선 근접 센서를 D3에 연결하고 근거리에 물체가 있는지 없는지 판별하시오. 다음에 이거 가지고 220V 전등 제어하는 것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쓱 이렇게 앞에 쓱 감지시켜주면 켜지고 쓱 감지시켜주면 꺼지고 요런 거. 홈 어시스턴트에 오토메이션을 하시면 2분 안에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분 안에. 그만큼 간단하기 때문에 홈 어시스턴트를 어떻게 활용하면 되겠다 하는 감을 계속 습득을 하시면 녹한다처럼 그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하는 감이 조금 생기실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저나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이나 구독자분이나 수준이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저도 뭐 이렇게 멀리 앞서서 내다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 바로 앞에 그거를 한다 했을 때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홈 어시스턴트가 딱 켜졌죠. 요거 끄면 안 돼요. 요거는 그대로 이렇게 얘랑은 저 밑에 아래쪽에 내려두고 웹 브라우저에 홈 어시스턴트 콜론 8123 요렇게 치고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죠. 요렇게 요렇게 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해야 되겠죠. 처음에 설치하실 적에 이것은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딱 그대로 하시고. 필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일단 여기 떠 있는 것들은 어제 제가 했던 것들이 그대로 살아난 건데요. 요거부터 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매번 할 때마다 이 좀 상당히 이거 이제 이렇게 됐죠. 요래 되면 이제 지울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제 녹한다가 삭제 안 된다고 막 찡찡거렸는데 오늘 드디어 삭제가 되네요. 요거는 왠지 이렇게 해서 삭제가 될 것 같죠? 오케이. 자, 삭제 다 됐습니다.
그러면 둘러보기라고 된 곳이 우리가 지금 봐야 될 대시보드라고 보시면 되겠고, ESP 홈에서 이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창을 하나 더 열어주겠습니다. 근데 홈 어시스턴트는 웃긴 게 창을 열 때마다 로그인을 새로 해야 되는데요. 귀찮으시면 로그인 상태로 유지, 요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구성하기, 애드온 가셔서 ESP 홈의 웹 UI 열기. 여기가 홈 어시스턴트의 그 메인 페이지라고 했죠. 녹한다라는 디바이스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온라인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전원을 켜놨기 때문이죠. 그럼 지금 이 녹한다라는 디바이스의 디지털 3번 핀에 적외선 근접 센서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놈의 값을 한번 측정을 해보라 라는 스크립트를 YAML로 작성을 하면 바로 되는 거겠죠. 제가 있다 없다 디지털 센서는 바이너리 센서라고 했습니다. 바이너리 센서 컴포넌트 가셔가지고 플랫폼이 GPIO예요. GPIO를 딱 눌러보시면 여기 쓸만한 예시 코드가 있죠. 쫙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 코드가 여기 에딧 눌러가지고 들어가면 되죠. 어제도 바이너리 센서로 했었네요. 자, 요거 좀 지똥만 해서 잘 안 보이죠? 크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운드가 좀 괜찮나요? 제가 지금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자, 여기 위에 하고 아래 부분은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쓰시면 되고, 제가 바이너리 센서라고 추가해 놓은 이 부분만 자기 입맛에 맞게 수정을 하셔서 쓰시면 되는데요. 플랫폼이 GPIO고 핀 번호가 GPIO 5번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임은 대시보드에 지금 연결해 놓은 센서가 뭐다 하는 결과인데요. 뭘로 하지? 모션 센서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모션 센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안에 집어넣고 그대로 인스톨 누른 다음에 와이어리스리 누르면 OTA로 업로드가 된다.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죠. 강조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러한 프로그램 업로드 개념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요. 뭔가 MCU에 코드를 넣으려면 반드시 컴퓨터하고 연결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홈 어시스턴트는 그러한 방식으로 동작하지 않아요. ESP 홈은 그냥 냅다 프로그램 YAML 스크립트 작성하신 다음에 OTA 버튼만 한번 딱 눌러치면 바로 지가 알아서 컴파일 해가지고 코드 만들어서 업로드 해줍니다. 자, 됐죠? 와이파이 연결됐다 하는 말이고요. 눌러보기 가셔서 다른데 잠깐 갔다 오면 모션 센서가 켜짐이라고 나오네요. 그럼 이 상태에서 켜짐이라는 것은 감지가 되었음을 의미를 하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감지가 되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손을 갖다 대면 꺼짐이라고 나오죠. 그럼 감지가 되었을 때 켜짐이라고 나오고 서로 지금 반대가 되는 상황이죠. 요럴 때 제가 쓸만한 옵션 중에 하나가 인버트라고 했습니다. 인버트 기억나시죠? 모든 ESP 홈 컴포넌트에는 옵션이 달라붙어 있는데요. 뭐 어드밴스드가 된 것도 있고 뭐 기타 등등인 것도 있는데 여기 잘 보시면 인버팅 밸류라고 된 거 보이죠? 이거는 디지털 상태를 뒤집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하이가 켜진 걸 수도 있고 로우가 켜진 걸 수도 있거든요. 사용하는 디바이스에 따라서 그것은 제작한 사람이 정의하기 나름인 거니까 이러한 골격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자, 핀 이하를 가지고 가셔서 골격이 조금 다르죠? 핀이 숫자만 이렇게 적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 단어로 해가지고 핀은 5번이고 인버티드가 true인 겁니다. 그러면 뒤집어라 이 말이죠. 거꾸로 뒤집어라 이 말입니다. 이 코드를 다시 업로드 해보죠. 목소리가 더 섹시하다고요? 그렇군요. 더 격하게 훌쩍거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프로그램 업로드가 다 됐다는 말이고, 조금 있다가 보라색 글자가 막 나오면 디바이스가
ESP 홈하고 연결이 이루어졌다는 걸 말합니다. 보라색깔 화면이 나오면 끄면 되겠죠. 이거는 됐죠? 끕니다. 자, 이제 딱 가보면 꺼짐이라고 딱 나와있죠. 손을 갖다 대면 자, 켜짐, 꺼짐, 켜짐, 꺼짐. 그럼 여기서 오토메이션이 어떻게 들어가면 되겠느냐? 제가 손을 이렇게 갖다 댔을 때 전등에 달려있는 릴레이의 스위치를 톡을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꺼져 있으면 켜지고 켜져 있으면 꺼지고, 전등은 제가 보는 눈앞에 있기 때문에 켜졌는지 꺼졌는지 이걸 하면서 제어를 하면 되겠죠? 전등 스위치 만지기 싫을 때 에어 스위치라고 하면 될까요? 공중에서 이렇게 전등을 켜고 끄는 겁니다. 내친김에 한번 해볼까요? 요거는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전등을 실제로 연결하기에는 좀 귀찮으니까 LED 한 개 가지고 그걸 표현해 보는 겁니다. 이제 3편쯤 됐으니까 요런 거 하나 정도는 만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LED는 릴레이로 대체를 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LED 하나가 릴레이고 릴레이의 전구가 달라붙어 있다라고 한다면 얘 가지고 전등을 제어했다라고 일단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겠죠. 뭔가 체력적으로 힘들지는 않은데요. 이 제 코하고 입 사이 뒤쪽 공간 있잖아요. 거기에 막 콧물이 한 이만큼 쌓여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뺄 수 없는 콧물이 한 사발이 있는 것 같습니다. LED는 디지털 4번에 연결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4번 핀은 GPIO 번호로도 4번이에요. 요거 한번 해보죠. 재밌겠죠? 자, 없었던 LED가 하나 추가가 됐는데요. 근접 센서는 바이너리 센서고 LED는 켰다 껐다 하는 스위치잖아요. 그래서 스위치 컴포넌트를 찾으셔야 됩니다. 스위치 여기 있죠? 아니면 라이트로 하셔도 돼요. 요거는 스위치보다 어려운 개념인데 딤머 등으로 적용이 됩니다. 어제 이것도 해봤으니까 요걸로 한번 시도를 해보죠. 요것도 어제 했었죠. 그대로 가지고 가서 안에 집어넣습니다. 좀 크게 한번 작업을 해보죠. 지금 작업해야 될 위치가 여기죠. 얘는 그대로 놔두면 돼요. 유지를 하면 되고 새로운 코드가 여기 들어옵니다. 얘는 라이트고 여기 보시면 라이트라는 컴포넌트 안에 아웃풋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 아웃풋이 얘라고 보면 되겠죠. 요게 요 아이디하고 같으면 요 놈이 여기 대신 들어가는 거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수의 포함 관계 있잖아요. 하나의 컴포넌트에서는 아이디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 바이너리 센서라는 걸 다른 데서 어떻게 특별하게 호출을 했었을 때는 아이디를 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디 이꼴 노칸다 1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이 적외선 근접 센서의 아이디가 노칸다 1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럼 얘는 덩어리가 두 개인데 이것은 핀을 정의를 하는 것이고 요 핀이 여기 컴포넌트에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얘가 하나의 큰 껍데기가 되는 거고 그 안에 얘가 포함 관계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현재 GPIO 4번에 LED가 연결이 되어 있고 이름은 그대로 써도 상관없겠습니다. ESP8266PWM이라고 해놓으면 어제 LED가 꺼졌다가 갑자기 켜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밝아지면서 켜지고 서서히 어두워지면서 꺼지는 그런 모양을 어제 확인을 했죠. 그리고 요놈의 이름은 키친 라이트 그대로 쓰겠습니다. 플랫폼이 모노크로매틱이라는 게 중요해요. 이거는 뭐 제가 정확히 해석은 못하겠는데 단색 LED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LED, RGB LED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컬러만 된 노칸다가 지금 꺼내놓은 요런 LED 됐죠? 요거 잡아 넣습니다. 업로드 될 동안 유자차를 좀 새로 타고 있겠습니다.
이 업로드 시간 좀 걸리거든요. 아유, 왜 이래 몹쓸병에 걸렸을까? 아직 멀었죠. 아, 간이 딱 맞습니다. 아, 유자차 잘 타는 녹한다. 꿈꾸는 대로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채팅방 계신 분들 중에 성함이 김시읒희님 계신가요? 계시다면 손을 바짝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시읒희. 자, 보라색 화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됐죠? 이제 끕니다. 그럼 지금은 단순히 아직 연결 안 됐네. 이렇게 두 개 나오는데요. 지금은 단순히 센서하고 라이트가 추가된 거죠. 라이트 이거 ON 해볼게요. LED 이렇게 스무스하게 켜지는 거 봤나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죠. 끄면 약간 이렇게 샥 소멸되듯이 꺼지고 싹 밝아진다, 그죠? 그럼 지금 이 모션 센서에 손을 갖다 대면 이렇게 감지가 되고 감지가 안 되는데 요놈 두 개를 오토메이션으로 한번 엮어보는 겁니다. 오토메이션 하는 방법은 구성하기, 자동화 여기 들어가 가지고 여기 내가 할 관계를 이제 만들어주면 되죠. 아주 간단합니다. 자동화 추가하기, 빈자동화 시작하기. 트리거라는 것은 어느 타이밍에 그것을 할 건가 하는 거고, 조건은 그때에 뭐 특별하게 걸 조건이 있으면 하고, 일반적으로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안 써요. 트리거가 원인이고 동작이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만들 것은 근접 센서에 뭔가가 감지가 되면 전등을 꺼져 있으면 켜고 켜져 있으면 끈다. 요런 톡을 하는 개념이 들어가면 되거든요. 자, 기기, 녹한다라는 디바이스, 바이너리 센스, 오토레벨 이건 뭐야? 모션 센서 만들어 놓은 게 켜졌을 때, 그죠? 켜졌을 때, 그때 동작이 똑같은 녹한다라는 디바이스에 키친 라이트를 토글하기 보이죠? 끄기 켜기도 있지만 토글하기 있잖아요. 얘를 저장하기를 해줍니다. 그럼 자동화 가보시면 이제 딱 등록이 됐죠? 이 상태로 두고 꺼졌죠? 켜졌죠? 꺼졌죠? 켜졌죠? 이러면 손 안 되는 스위치가 ESP 홈 가지고 초간단하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손이 아니라도 상관없죠? 그러면 꺼지고 그러면 켜지고 재밌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할만하죠? 할만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걸 첫 번째 예제로 한번 해보죠. (451-1번) 적외선 근접 센서와 LED 제어. 어차피 LED 제어하는 것까지 연계하려면 오토메이션을 걸어줘야 되는데요. 이 오토메이션 만든 거는 제가 파일로 어떻게 남겨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잘 기억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제가 남겨드린 이 코드를 똑같이 그 보드에 집어넣고 그 두 개의 관계를 이렇게 만들면 되는 것이다. 이제 다 했으니까 삭제. 자, 할만하죠? 적외선 근접 센서였습니다. 다음, 이거와 비슷한 센서가 있는데요. 요거는 그냥 있어서 한번 해보는 건데 디지털 충격 센서입니다. 여기 통 안에 짤랑짤랑 하는 게 들었는데요. 얘가 짤랑짤랑 할 때마다 디지털 신호가 출력이 되는 그런 센서입니다.
이거를 굳이 꺼내온 이유가 있다면 적외선 근접 센서 대신에 얘를 바로 꽂아서 쓰면 되거든요. 연결하는 자리가 똑같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딱 꽂아주시고, 잘 보시면 이게 뭔가 이게 충격이 감지될 때마다 뭔가 이렇게 깜빡깜빡거리는 느낌이 난다는 거를 잘 보이나요? 뭐 아무튼 이건 하지 말까요? 좀 별론 것 같네. 얘는 좀 별론 것 같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별 의미도 없는 것 같고 해서 얘는 하려고 했었는데 그냥 빼겠습니다. 자, 이번 예제는 뭐를 한번 해보냐? 또 좀 쉬운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비접촉 수위 센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요거였죠? 요거는 물탱크 바깥쪽에서 물의 높이를 있다 없다를 측정하는 센서입니다. 근데 이거는 뭔가 측정하는 메커니즘이 복잡하니까 아무래도 전기를 좀 많이 먹을 것 같거든요. 원초적인 수위 센서가 바로 얘입니다. 접촉을 해서 쓰는 수위 센서. 땅 모양 보이죠? 요거 요렇게 물탱크에다가 구멍 뚫어 가지고 이 고무 박킹하고 있잖아요. 집어넣어 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 거지? 요렇게 하는 거구나. 자, 요거를 물탱크에다가 이렇게 쑥 넣어서 요 사이에 이제 벽이 생기는 거죠. 요 고무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실링 하시면 되는 겁니다. 딱 조아 주시면 물탱크에 수위 센서가 부착이 되는 거고, 이 쳐져 있는 얘가 중요한 거죠. 이게 부력체입니다. 물에 뜨고 잠기고 하는 건데, 요쪽하고 요 움푹 들어간 부분하고 만나면 감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상태가 감지가 된 거죠. 요렇게 되면 감지가 안 된 거고, 물이 밑에서부터 쭉 올라오다가 얘를 밀어 올려가지고 요렇게 딱 되면 지금 이 높이보다 물이 높이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 물이 내려가가지고 부력체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물 높이가 최소 얘보다 낮다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원리는 얘랑 똑같은데 얘는 뭐 아주 단순하게 스위치, 마그네틱 스위치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이 녀석에 비해서 뭐 전기를 써먹거나 이러진 않죠. 전기를 쓰냐 안 하냐의 그 느낌은 제가 봤을 때는 센서에 VCC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요거를 대충 때려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정확하게 택트 스위치하고 동일하게 동작합니다. 택트 스위치. 그리고 요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이제 턱이 이렇게 있잖아요.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눈이 딱 마주치면 일직선에 딱 놓여지면 버튼이 눌려진 거하고 같습니다. 버튼 눌려짐. 그리고 얘가 버킷이 내려가가지고 눈이 안 마주쳐지면 버튼을 눌렀다가 뗀 거하고 같으니까 그런 메커니즘대로 하면 되겠죠. 아무튼 얘가 바이너리 센서다 하는 거를 생각하신다면 아주 간단하게 극복하실 수 있겠죠. 제가 계속 바이너리 센서라는 걸 언급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드리는 이유가 센서 종류랑은 관계없다는 겁니다. 이 녀석이 출력하는 신호가 바이너리면 바이너리 센서인 거고, 어떤 아날로그 측정 값이 있다면 아날로그고, ADC를 통해서 측정하는 게 아니라 뭔가 자기 독창적인 값을 측정을 해서 통신을 이용해서 보내주는 개념이라면 센서라는 걸 쓰시면 됩니다. 됐죠? 얘 두 개 극성 없어요. 아무거나 딱 꽂아주시고, 지금 디지털 3번 핀 자리에 그게 걸려있죠. 이미 그 바이너리 센서가 걸려있잖아요. 그 두 개 중에 하나를 그라운드에다가 연결해 주시고 둘 중에 하나를 디지털 3에다가 연결해 합니다. 근데 지금 얘는 안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한번 해보죠. 코드는 그대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죠? 잘 보세요. 아무 반응 없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뭐냐면 얘는 택트 스위치하고 동일하고, 택트 스위치를 ESP 홈에서 쓸 때는 얘가 핀이 어떻게 결정이 되어 있는지 풀업인지 풀다운인지 이런 걸 좀 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센서가 모듈화 되어가지고 그냥 디지털 신호가 들어오는 센서라면 방금처럼 바이너리 센서 해가지고 이렇게 쓰시면 되고, 버튼과 같이 뭔가 풀업 저항이나 풀다운 저항을 연결해줘야 되는 애라면 여기 가보시면 힌트가 다 나와 있습니다. 바이너리 센서에 GPIO 가보시면 여기 있죠. 핀에 모드가 인풋트루고 풀업이다 돼 있는 이 부분을 갈무리 하셔서 여기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어디야? 핀 자리에 인버터도 인버튼도 해주고 이렇게 바꾸치기 해줍니다. 그리고 핀 번호가 5번이고 잠시 인버티드는 핀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되죠. 핀 안에 인버티드. 이렇게 딱 정리가 되네요. 좋습니다. 토글도 가능하고요. 뭐 밝기 조절도 가능하고 다 됩니다. 아우, 훌쩍훌쩍. 훌쩍훌쩍. 자, 연결됐습니다. 주흠님 반갑습니다. 자, 됐죠? 감지 안 됐죠? 꺼짐, 켜짐, 꺼짐, 켜짐. 요렇게 수위를 감지하시면 되고, 그럼 우리가 요런 거 한번 한다 해봅시다. 수위가 감지가 되면 LED에 불을 켜고 수위가 감지가 안 되면 LED에 불을 끄겠다. 아니, 지금 이 LED가 릴레이에 연결이 돼 있고 릴레이가 펌프에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럼 오토메이션 만드는 건 아주 쉽죠. LED는 제가 디지털 4번에다가 코드는 다 넣어놨으니까 뽑았는데 다시 한번 꽂아보죠. 간단하잖아요. 이런 거는 따따따따따 이렇게 해가지고 오토메이션만 넣어주면 바로 끝나는 겁니다. 다시 복습을 한번 해보죠. 구성하기, 자동화, 자동화 추가하기, 빈자동화. 트리거는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언제 할 거냐? 녹한다라는 디바이스의 모션 센서, 지금 이거 모션 센서라는 이름은 수위 센서로 대체가 됐죠. 수위 센서가 켜졌을 때, 수위가 감지가 됐을 때, 그때 동작이 녹한다라는 디바이스의 키친 라이트를 토글하기. 센서가 감지될 때마다 켜짐과 꺼짐 상태를 바꾸겠다.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죠. 요셉님 반갑습니다. 자, 그럼 이거 턱을 내렸다가 들 때마다 켜졌죠? 내렸다가 들면 꺼질 거고, 그죠? 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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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 실제 쓰는 거하고는 좀 괴리감이 있지만 이런 식으로 자동화를 만들면 된다는 겁니다. 요렇게 그냥 내려가지고만 되는 게 아니라 다시 올라가면 켜지고 다시 올라가면 꺼지고, 그죠? 오토메이션 됐습니다. 할만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 예제는 그냥 수위 센서만 한번 보여드릴 거라서 LED는 지우고 요 워터 레벨 센서라고 바꿔놓겠습니다. 요것을 두 번째 예제로 저장을 하죠. 원초적인 수위 센서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보죠. 자, 이번 원초적인 수위 센서를 D3에 연결하고 물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시오. 자, 아직까지 할만하죠? 다음 것까지도 아주 할만한 센서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주 간단한.
자, 제가 했던 말 잘 기억하세요. 모양은 다르지만 원리만 같으면 같은 센서입니다. 얘는 우리 마그네틱 스위치라고 부르는 친구인데요. 문이 열렸냐 닫혔냐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거든요. 이 두 개의 조각이 붙어 있으면 조금 전에 수위 센서처럼 버튼이 눌려진 겁니다. 떨어지면 버튼이 안 눌려진 거예요. 눌려졌다, 안 눌려졌다. 수위 센서하고 원리가 같죠. 문이 닫혀 있다, 열려 있다. 두 개의 조각이 만나면 문이 이빨이 맞아가지고 딱 닫혀 있는 거잖아요. 열면 이제 이렇게 틀어지게 되겠죠. 열린다, 닫힌다. 얘도 선이 두 개가 있고요. 텍트 스위치하고 원리는 동일합니다. 이게가 스위치처럼 동작을 하는 거니까 극선 구분 없이 이렇게 바로 요 꽂아주시면 되겠죠. 딱 꽂아주시고 일단 코드 변화는 별 크게 없겠죠. 다시 한번 가보죠. 여기 가서 보시면 자, 감지, 미감지. 지금 여기서는 이 상태가 문이 닫혀 있는 거고 이게 열린 거죠. 닫힘, 열림, 닫힘, 열림. 요걸 이용을 해가지고 뭔가 보안 설정 같은 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붙어 있던 게 떨어졌다. 그러면 침입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오토메이션을 걸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원리가 다 같다는 거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별거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간단했기 때문에 별도의 예시 코드는 남겨드리진 않을게요. 직전에 했던 거랑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너무나 후루룩 지나갔죠. 거의 넣는 거 어디 갔냐. 다음 할 것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저도 좀 궁금한 부분인데 홀 센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홀 센서. 아우 죽겠다. 내일은 상태 보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오늘보다 더 안 좋아지면 못 할 것 같습니다. 홀 센서 별도로 된 것도 있으니까 먼저 이 녀석의 모양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렇게 생겼어요. 크게 한번 보여드리죠. 여기 앞에 보시면 까만 색깔 뭐가 툭 튀어나온 거 보이죠? 요 녀석이 홀 센서라고 부르는 애고요. 자석이 앞에 있냐 없냐를 감지하는 센서입니다. 그럼 얘 가지고 지금 뭐를 할 거냐? 모터의 RPM을 측정할 수 있을지를 한번 가늠을 해볼 건데요. 얘가 자석을 감지하는 센서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미 여기 부착을 해뒀습니다. 제가 늘상 쓰는 센서거든요. 그럼 DC 모터가 이렇게 회전할 때 모터의 한 축에다가 제가 자석을 본드로 붙여놨습니다. 그럼 프로펠러가 회전하면서 자석을 만났다 안 만났다 만났다 안 만났다 이렇게 되겠죠. 1분에 몇 번 만났는지를 계산하면 그게 분당 회전수 RPM이라는 게 되잖아요. 그럼 요거 ESP 홈 가지고 어떻게 측정을 하겠는가? 일단 다리가 4개예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저도 이건 안 해봤거든요. 다리가 이렇게 4개가 있고 VCC, GND, 디지털 아웃, 아날로그 아웃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아날로그 아웃 핀은 신경 쓸 필요 없고 VCC 5V, 그라운드는 그라운드, 디지털 아웃을 디지털 3번에 연결할 겁니다. 그리고 요 녀석이 돌아갈 때의 펄스 카운트를 세가지고 그게 RPM으로 환산을 하면 되겠죠. 푸른 달님 반갑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감기 걸려서 죄송합니다. 보라 색깔이 5V, 여기가 그라운드,
그 다음 노란색이 디지털 3번. 그럼 지금 상태에서 어디를 참고를 한번 해볼 거냐면요, 제가 미리 봐둔 자리는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어디서 그걸 봤더라. 여기 있죠. 펄스 카운터라는 게 참 먹음직스럽게 보이잖아요, 그죠? 펄스가 몇 개인지를 센다 그 말이잖아요. 요걸 한번 참고를 해보는 겁니다. 몇 번 핀의 펄스 카운터가 몇 개인지를 세는 건데요. 아우 죽겠다. 여기서 하라는 대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될 것 같은데, 업데이트 인터벌이 60초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저는 1초마다 샘플링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죠. P는 지금 GPIO 5번이고 펄스 카운터 이름은 그대로 쓰고, 아니다, RPM이라고 하죠. DC 모터 RPM. 그리고 업데이트 인터벌이 들어가면 얼마 간격으로 데이터를 수신을 받겠다 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1S라고 적어두겠습니다. 나는 1초에 한 번마다 펄스 카운터 측정된 값을 수신을 받겠다. 그 다음에 나머지 다 옵셔널이니까요. 일단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죠. 이렇게 해서 뭐가 날라오는지 한번 보고 다음 것을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김시읒 희님 아직 안 계신가요? 김시읒 희님. 이제 코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쭉 업로드. 자, 보라색 나오면 빨리 접속이 안 되지. 헛! 헛! 됐죠. 자, 다시 여기 메인으로 가보시면 DC 모터 RPM 분당 펄스. 제가 초로 바꿔놨는데 단위가 분당 펄스로 나와 있네요. 디폴트가 60초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겠죠. 제가 한번 돌려보는 겁니다. 이렇게. 한 바퀴 돌렸는데 60이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계산을 해주는 거네요. 그 업데이트 인터벌을 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1분이라는 시간 안에 1초라는 시간 안에 한 번 돌렸거든요. 다시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아주 재미난 결과네요. 자석이 지금 여기 붙어 있습니다. 자석하고 홀 센서가 이렇게 만나게 되면 60이라는 값이 대략 나오는 거 보이죠? 60. 그럼 이거를 계산하는 원래 메커니즘이 초당 몇 바퀴인지를 계산을 한 다음에 그게 리니어하게 계속 지속이 된다면 60이라는 값을 곱하게 되면 분당 RPM이 나오잖아요. 근데 얘는 아주 바람직하게
알아서 계산을 해주네요. 그럼 지금 여기 있는 DC 모터가 만약에 작동이 된다면 지금 시킬 만한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만약에 얘가 작동이 돼서 빠르게 회전을 한다면 보시는 것 같이 DC 모터 RPM이 화면에 튀어나오겠죠. 그죠? 아주 잘 되네요. 별로 건드릴 거 없는 아주 좋은 예지였습니다. 뭔가 잘 안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잘 돼서 기분이 좋네요. 자, DC 모터 RPM은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홀 센서로 모터 RPM 계산하기. 자, 3번. 홀 센서를 D3에 연결하고 모터의 RPM을 측정하시오. 됐습니다. 다음은 이제 뭘 한번 해보냐. 이제 쉬운 거는 끝났거든요. 뭘 한번 해볼까. 이건 어제 하다가 말았었는데요. 6축 자이로 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했던 센서는 조금 종류가 달라서 그랬던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MPU 6050이라는 센서예요. 6050. 3개의 가속도 값과 3개의 뭐라죠? 가속도와 하여간 그런 정보를 종합해가지고 뭐 드론이나 기체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를 측정을 할 수 있는 센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얘를 홈 어시스턴트랑 연계하면 뭘 할 수 있을까?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가능하다라고 돼 있으니까 한번 해보는 거죠. 이 자이로 센서는 I2C 센서고요. I2C 센서. I2C 센서는 연결하는 자리가 딱 지정이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센서의 기판을 딱 보시면 손 떨린다. 자. SCL, SDA라고 된 거 보이죠? 위에서 그 세 번째, 네 번째. SCL하고 SDA. SCL이 디지털 3번이 자기 전용석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4번이 SDA 전용석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 꽂아 주셔야 돼요. 나머지는 전원인데 전원은 3.3V에 걸어 주겠습니다. 자, 작동 표시등이 딱 들어왔죠? 이 상태에서 SCL이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대충 이렇게 달아놓고 한번 해보죠. 자이로 센서는 쭉 찾아보시면 어디 있으려나? 그냥 치겠습니다. MPU 여기 있죠. 모션 센서에 들어가 있었네요. MPU 6050. 그대로 가지고 와서 때려 넣는데 그냥 넣으면 아마 에러가 날 거예요. 그죠? 이 플랫폼이 I2C 센서를 사용하는 플랫폼이라면 I2C 핀을 정의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 I2C 버스라고 된 거 보이죠? 이걸 딱 눌러가지고 나머지 보시면 다 옵셔널이거든요. 필요 없습니다. 얘만 있으면 됩니다. 요렇게 에러 없어지는 거 봤죠? 한번 넣어봅니다.
될지 안 될지는 저도 모르니까 결과를 한번 기다려보죠. 그리고 얘도 디폴트 인터벌이 60초니까 60초의 자이로 센서값 받아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로봇이 1분 넘어지냐 안 넘어지냐 뭐 이런 거 판별하는데 1분 지나면 꼬꾸라진 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작동되는 거 보고 업데이트 인터벌을 조금 한번 줄여보도록 하죠. 일단은 작동이 되어야 됩니다. 유자차 간이 딱 맞습니다. 엄청 오래 걸리네요. I2C 센서는 뭔가 집어넣는 코드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제 대비 해야 되는 것들이 좀 복잡한데요.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오늘 다 한번 해보죠. 내일은 아마 홈 어시스턴트를 씀에 있어서 조금 더 미려한 부분을 건드려 볼 거고, 오늘까지는 아주 그냥 기본적인 틀 안에서만 한번 놀아보도록 하죠. 자, 되었습니다. 뭔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나오죠. 센서 값 측정이 되네요. 그럼 요거 이용해가지고 뭐 하실 거 있으면 하시면 되겠네요. 근데 뭐 딱히 여기 잘 보시면 이거 가지고 뭔가 뭘 해야 될까는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일단 된다 안 된다 측면에서는 되는 거 이렇게 확인을 했으니까 요 코드 집어넣어 가지고 쓰실 분들은 한번 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벌 바꾸는 것까지 한번 해보고, 인터벌을 1초. 한번 컴파일 된 다음부터는 빨리 컴파일 됩니다. 금방 되죠? 자이로 센서를 애기 몸에다가 딱 붙여두고요. 애기가 막 몸을 뒤집었는지, 막 이렇게 굴렀는지, 저렇게 굴렀는지, 뭐 이런 거 감지하는 거 재밌을 것 같네요. 애기가 너무 어릴 때 이렇게 엎어져 있으면 위험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막 어딘가 뽀송뽀송하게 인형처럼 만들어가지고 몸에 딱 붙여두고 막 잘못된 방향으로 뒤집었을 때 집에 사이렌을 울린다. 이게 좀 이상한가요? 아무튼 여기 센서 값 측정되는 거 보이죠? 뭐 할만한 게 없으니까 억지로 찾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막 센서 값 바뀌는 거 보이죠? 센서가 움직이니까. 자이로 센서였습니다. 자이로 MPU 6050 자이로 센서를 SDA를 D4에 SCL을 D3에 연결해서 센서 값을 측정하시오. 그렇죠. 웨어러블이죠.
그런데 그런 용도로 쓰면 좀 먹힐 것 같지 않나요? 나머지는 딱히 집에서 할 만한 게 없잖아요. 막 어르신들 한때 제가 했던 저 연구실에서 한창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어르신들의 낙상을 했을 때 방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방지할 방법은 사실 없거든요. 만약에 뭐 꽁꽁 묶여 있다면 모를까. 어르신이 낙상을 한 다음에 가장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에 대해서 이제 많은 시도가 이루어졌었는데, 그 중에 낙상 가지고 논문을 쭉 훑어보시면 대부분의 접근 방식이 자이로 센서입니다. 어르신 몸에다가 자이로 센서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부착을 하고 높은 데서 갑자기 떨어졌을 때 나오는 그 신호를 감지해서 간호사한테 알려준다. 요런 개념이 돼 있거든요. 그런 거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기회가 되면. 됐죠? 끝났습니다. 코드 저장을 안 한 것 같네요. 병마와 싸우면서 열리라는 녹한다를 보고 계십니다. 병마와 싸우면서 흉촉 자이로 센서. 됐다. 생각보다 잘 되네요. 잘 안 될 줄 알았는데. 다음 또 잘 안 될 것 같은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지문인식 센서. 얘는 일단 한번 트라이 해보는 걸로 해볼게요. 안 될 확률이 거의 80% 이상이거든요. 녹한다가 준비한 지문인식 센서는 FPM10A라는 건데요. ESP 홈에서 말하는 지문인식 센서하고는 종류가 일단 다릅니다. 그런데 통신하는 방식이 비슷해 보여가지고 왠지 얘도 지문인식 업계에서 사용하는 그 프로토콜이 동일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왠지 되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어떻게 쓰는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그놈이 어딨냐면 너무 많아서 찾는 것도 한 세월이네요. 그죠? 여기 있죠. 핑거. 생긴 모양은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통신 방식이 보시면 UART, 그러니까 시리얼 통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얘도 시리얼 통신으로 하거든요. 보레이트 57600 똑같습니다. 온 핑거 스캔 매치드. 이거는 바로 이벤트를 걸도록 만들어놨네요. 조금 이거는 숙련이 되어야 쓰실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녹한다는 숙련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어떻게 연결하느냐? 여기를 이렇게 싹 까보면 뭐가 무슨 핀이다 하는 게 나와 있어요. 좀 뭐 꼬물꼬물하게 적어놨다, 그죠? 그 중에 확인을 해야 될 게 3.3V GND RX-TX입니다. TX 핀을 디지털 3번에 연결할 거고, RX 핀을 디지털 4에 연결하고, 요거는 똑같이 3.3 그라운드 연결하시면 됩니다. 요 전원이죠. 그리고 GPIO 번호로 하면 얘가 5번이고 얘가 4번이죠.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요렇게 딱 연결합니다. 지문인식 센서 참 오랜만에 사용하는데요. 그라운드. 너무 이게 조밀조밀해가지고 잘 안 보입니다. 이건 뭐냐? 이게 3.3이구나. 자, 전원이 들어가면 이렇게 녹색 불이 들어옵니다.
다음 이뭐 꼬여가지고 뭐 이렇게 돼 있냐. 아, 요게 RX구나. RX를 4번에, TX를 3번에. 아, 다 연결 끝났습니다. 그럼 얘는 지금 딱 보니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이 지문인식 모듈 자체 지문은 알아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지문 인식된 정보가 ESP 홈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문 정보는 이미 지문인식 모듈에 들어있고 그 지문이 나한테 등록이 되었다 안 되었다만 얘가 판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핑거프린트 지문 데이터베이스가 지문인식 모듈 안에 스토어가 되어 있는 겁니다. ESP 홈에 지문 정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쭉 봤을 때 핑거 스캔한 결과가 매치다. 나한테 등록된 결과가 있다면 뭘 할 거냐, 없다면 뭘 할 거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벤트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라 이 말이죠. 한번 해보죠.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싹 집어넣어 주시고 여기서 작업을 해보죠. RX핀이 저 ESP 홈 쪽에서 RX핀이니까 이 핀은 지문인식 모듈의 TX핀하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5번이고 얘가 4번이면 되겠죠. 서로 이렇게 꼬아서 연결해 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센싱 핀, 이건 또 뭐야? 시리얼 통신하는 게 다인데 센싱 핀은 뭘까요? 아, 센싱 핀 옵셔널이네요. 그래, 요거 필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건 필요 없는 겁니다. 날려주고, 스캔한 결과가 있을 때 뭐 할 거냐, 없을 때 뭐 할 거냐가 이제 여기 들어가면 되는데, 보통 요런 거 쓸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저도 아직 쓰는 방법이 익숙치 않아서. 여기 예시가 좀 나오죠. 핑거프린트 스캔한 결과가 요거 이용하면 되겠네요. 자, 요거를 싹 가지고 와서 핑거 매치드가 됐을 때, 이거 좀 어려운데요. 여기서 말하는 텍스트 센서라고 하는 것은 ESP 홈에 텍스트 센서라고 된 게 있어요. 찾아보면 여기 있죠? 텍스트 센서 컴포넌트. 여기서 텍스트 센서 코어를 먼저 하나 만들어 줍니다. 저도 쓰는 게 익숙치 않아서 자, 일단 텍스트 센서라는 게 제일 먼저 있어야 될 거고, 요게 하나의 그게 되는 거잖아요. 요놈이 있어야 되고, 요놈 이하에 지금 눈치껏 봤을 때 이름이 핑거프린트 스테이트라고 된 아이디를 가진 저 필드를 구성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요놈 아이디가 핑거 스테이트가 되면 되는 거고, 네임은 리절트를 하겠습니다. 리절트 핑거 스테이트. 그러면 요 텍스트 센서라는 것은 그냥 저 라벨 같은 건데요. 텍스트 결과 출력되는 출력창인데, 거기다가 손가락 입력한 결과 값을 람다 함수 이용해 가지고 출력해 주겠다 이런 건데, 요거는 상당히 어려운 구문이기 때문에
대충 되는지만 한번 가늠해보고 이 지금 단계에 저도 이 람다 코드에 대해서 정확히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요 쓰라는 테두리 안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플랫폼이 빠졌구나. 플랫폼 템플릿, 얘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잘 모르는 와중에도 에러 없이 잘 쓰죠. 잘 모르는 와중에도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금술사님 반갑습니다. 워치3에 낙상 감지 기능이 있다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거기서 거기입니다. 제가 그런 시도도 봤어요. 침대 베드에다가 압력 센서를 쭉 깔아가지고 갑자기 있었던 사람이 급격하게 사라지면 뭐 감지를 하겠다. 이런 시도도 봤고, 그 다음 누워 계시는 베드에 다리 4개 있잖아요. 그 다리 4개에 로드셀을 달아가지고 갑자기 사람이 굴러 떨어지면 정중앙에 있다가 이렇게 베드가 기울어짐이 감지가 될 것 같잖아요. 다리 4개의 비율을 이용을 해가지고 낙상 감지를 하겠다. 이런 시도도 봤었고, 아무튼 다양한 시도를 봤었는데 그 중에 가장 합리적인 게 자이로 센서가 아닐까 싶네요. 차라리 압력 베드나 로드셀 가지고 무게 감지하는 파트는 욕창 방지하는 쪽에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계속 그 센서 데이터가 계속 움직임이 없다는 것은 사람이 정자세로 계속 누워 있다는 얘기니까, 그런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방향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스스로 못 하시니까 옆면 갔다가 정면 갔다가 또 이쪽으로 돌렸다가 막 이렇게 계속 해줘야 되는데, 간호사도 사람인지라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압력 센서의 변화가 너무 오랫동안 없을 경우에 이 사람 지금 욕창 방지를 해줘야 된다. 요 알람이 오는 그런 스타일로 하시면 됩니다. 요런 쪽으로 한번 해보실 분들은 요런 걸 발판으로 해서 개발하시면 됩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코드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순순히 코드가 들어가네요. 잘 안 들어갈 줄 알았는데. 아마 제 기억으로 제 엄지손가락부터 10손가락이 제가 다 등록해놨거든요. 제 10손가락. 자, 리절트라는 게 현재 알 수 없음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이게 조금 전에 보셨던 텍스트 센서입니다. 요거 여기 했던 텍스트 센서라고 만들어 놓은 요 부분이 이게 얘가 되는 거고, 지문 인식 센서는 UI에 실체가 없다라고 보면 되겠죠. 내부에서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는 거고, 지문 인식 결과가 스캔 매치드 일치하는 결과가 나왔다면 여기다가 그 결과를 띄워줄게가 되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개념이죠. 한번 해보죠. 이래놓고 안되면 뻘쭘한데, 그죠? 자, 한번 갖다 대보겠습니다. 안되는 분위기네. 안되는 분위기네요. 뻘쭘하네요. 될 줄 알았는데. 일단 RxTX가 반대일 수도 있으니 한 번만 더 확인해보고. TX TX가 맞는 것 같은데.
뻘쭘하네요. 혹시 모르니까 이거 반대로 한번 껴보고 안 되면 그냥 치우겠습니다. 센서 종류가 달라서 안 되는 걸로. RX 5번, DX 4번. 아니다. 이건 어차피 수준도 높고 잘 안 될 것 같은 게 자명하기 때문에 그냥 좋은 시도였다 하는 측면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시도였잖아요, 그죠? 거의 될 것 같았는데 안 됐긴 했지만 좋은 시도였습니다. 제가 안 될 확률이 80%라고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부담은 없습니다. 자, 다음 지문인식 센서하고 쌍벽을 이루는 RFID 리더, 요거 한번 해보죠. RFID 리더가 잘 된다면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집안에 뭐 지정된 카드를 갖다 대면 뭔가 뭐 전등이 켜진다든지 뭐 요런 거 되겠죠. 한번 해보죠. 범준님 반갑습니다. 일단 매뉴얼부터 한번 보고 가죠. RFID 리더가 RC52거든요. 여기 있죠. 된다고 돼 있으니까 얘는 뭐 100% 되겠죠. SPI 통신도 연결하는 자리가 딱 지정이 돼 있고요. 선택권이 있는 자리가 CS 칩 셀렉트 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맞죠? 간만에 보니까 좀 새롭네요. 잠깐만 보겠습니다. 리셋 핀도 연결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뭐 리셋핀은 연결 안 해줘도 되나 보네요. 이게 다리빨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으니까 요걸 보면서 한번 접근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깨알 같지만 이렇게 빼곡하게 적혀 있죠. 요 중에 SDA, SCK, MOSI, MISO 뭐 요런 것들 기호 일단 잘 보시면 되겠고, 요 중에 SDA가 칩 셀렉트였던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DA 맞나? SCK, MOSI, MISO, 그 다음 그라운드 3.3V 요렇게만 연결하면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SDA가 칩 셀렉트 핀 지금 어디 연결하느냐? 디지털 3번에 연결할 겁니다. GPIO 번호 5번이죠. 얘네들 3개는 연결해야 되는 자리가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SCK는 13번, MOSI는 11번, 미소핀은 12번, 그라운드는 그라운드, 3.3V는 3.3V. 요래 딱 연결하면 되겠죠. 그래도 제가 아두이노부터 출발을 해가지고요. 가지고 있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출발이 녹한다의 아두이노 강의였잖아요. 3.3 그라운드
작동 표시 등 들어왔습니다. MISO 핀을 딱 잡아서 12번에 뿅 꽂아주고, MOSI는 11번에, SCK는 13번에, 그 다음 마지막 SDA 핀을 딱 잡아서 디지털 3번에다 꽂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홈 어시스턴트, ESP 홈에서 하는 것밖에 없죠. 일단 얘를 하면 딱 될 것 같으니까. 근데 요 안에 UID가 들어있는 것의 의미가 뭔지 모르겠네요. 이게 매치가 됐을 때 결과를 보여주겠다, 그 말인 건지. 그냥 찍었을 때 결과가 바로바로 이렇게 나오는 방식은 없나 보네요. 바이너리 센서라고 되어 있는 것은 결과가 true, false로 나오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건데 RFID를 갖다 댔을 때 그게 지금 등록된 거면 뭔가 오케이, 저 스위치가 올라가고 뭐 내려가고 이런 걸 말하는 거겠죠. on 태그 상당히 복잡하네요. 얘는 쓰는 게. 제가 이 지금 등록된 카드의 아이디를 세팅 업 태그, 바이너리 센서 없이 하면 갖다 대면 아이디가 튀어나온다는 거 같네요. 로그에 아이디를 먼저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네요. 자, 느낌 맞습니다. 잠깐 요만큼만 가지고 가서 바이너리 센서라고 되어 있는 저 부분 빼고, 자, 이거는 좋은 시도였습니다. 그죠? 좋은 시도. 그리고 지금 CS 핀이 제가 5번에 연결해 놨습니다. 얘는 왜 불 들어오지? CLK 핀이 요구된다. 뭐 SPI 통신 핀은 딱 고정이 되어 있는데 왜 저딴 말이 나올까요? 뭐 수동으로 적어줘야 되나 보네요. 그럼 뭐 적어주죠 뭐. 자, 그럼 13번 핀이 14, 12, 13, 14, 12, 13, 얘가 14, 얘가 12, 얘가 13. (14, 12, 13) 오케이. JH1님 반갑습니다. 좋아. 뭐 대략 이렇게 해놓으면 RFID 찍으면 아이디가 나온다고 돼 있으니까 한번 해보죠. 요게 RFID 태그가 만약에 잘 읽혀지면 LED 껐다 켜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유, 오래 걸리네. 오래 걸립니다. 자, 업로드 되는 동안에 꼬꼬 부하기나 좀 보여드릴게요. 무료한 시간이니까. 자, 방금 가습기를 뿌렸는지 뿌였네요. 온도가 34도 밑으로 떨어지면 전구가 팍 켜지면서 온도를 올려줄 거니까 요거 되는 동안에 이거나 좀 구경하고 있죠.
딱 태양권 이렇게 켜지는 겁니다. 아직 안 됐네. 됐다. 이제 됩니다. 자, 제가 RFID 카드를, 태그를 6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일단 보라색 글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지금 보는 이 화면이 로그 화면이에요. 로그에 값이 찍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래 두고 한번 갖다 대보죠. 파운드 뉴 태그 해가지고 요 나오는 거 보이죠? 역시 설명대로 하면 잘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파운드 뉴 태그.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아이디를 알아낸 다음에 그 아이디가 태그가 되면 홈 어시스턴트에서 뭐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럼 제가 가진 카드의 아이디를 먼저 한번 알아내보죠. 1번 카드부터 순서대로 갖다 내서 1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제 제가 가진 카드의 아이디를 알아냈습니다. 여기 메모해놔야지. 5번 RFID 리더 RC52를 연결해서 활용해 보시오. 녹한다가 가진 태그 아이디. 자, 요까지 올려놓을 테니까 제가 해놓은 이 부분을 자기 걸로 바꿔치기해서 쓰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아이디를 알아냈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여기 바이너리 뭐라고 되어 있는 요거를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감지가 되면 바이너리 센서니까 오케이, 느낌 맞습니다. 느낌 맞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와서 여기 밑에다가 추가를 딱 해주는 거죠. 플랫폼 RC522 요 부분에다가 내가 인식할 태그 아이디를 입력을 하라 그 말이죠. 1번 카드 아이디를 여기 집어넣겠습니다. 이 뭐냐 이거. 네임은 그냥 화면에 나오는 걸 거고, 그러면 이 바이너리 센서 가지고 RFID 태그가 태깅 됐을 때 오토메이션을 걸 수 있겠다 하는 느낌이 들죠. 일단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수수는 LED 하나를 연결해 가지고 1번 카드를 갖다 댔을 때만 LED가 켜진다. 요런 관계를 오토메이션으로 샥 만들면 집에 있는 것들을 이제 RFID 가지고 제어를 할 수가 있겠죠. 어지러워. 됐다. 자, 그러면 여기서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꺼짐이라고 돼 있는데요. 아마 저기 카드 갖다 대면 순간적으로 켜짐이라고 딱 이렇게 바뀌었다가 다시 꺼짐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해보죠. 1번 카드. 그냥 켜짐으로 바뀌네요. 켜짐 상태가 좀 유지되다가 딱 꺼지는 거 보이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1번 카드는 지금 등록이 된 카드잖아요. 켜짐 딱 내려가고, 얘는 등록 안 해놓은 거잖아요. 얘는 갖다 대봐야 간간무소식이고, 이 카드만 지금 되는 거잖아요. 됐죠? 그러면 요거랑 이제 연계해가지고 LED를 켰다 껐다 할 수 있겠다는 느낌이 이제 드셨을 겁니다. LED를 다시
디지털 4에 연결하겠습니다. 왜 켜져 있지? 디지털 4번 핀의 GPIO도 4였죠. 그러면 저 LED 제어하는 것은 스위치를 활용을 하셔도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전에 했던 라이트, 모노크로매틱 라이트가 더 적합해 보이죠? 요걸로 해보죠. 싹 가지고 가서. 자, 이렇게 잘 응용을 해먹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핀이 GPIO 4번. 이렇게 넣으면 LED 밝기 제어를 하는 그 컴포넌트가 하나 추가가 되는 거죠. 아이, 새로 해야 되네. 아이, 망했다. 자, 또 한 세월 기다려야 될 것 같네요. 김시옷 희님 아직 안 계신가요? 김시옷 희님. 어제 녹한다를 후원을 해주신 분이 계신데요. 제가 유튜브 아이디를 알아야 뭔가 자그마한 뭔가 감사의 표현이라도 할 수 있을 텐데 누구신지를 모르겠네요. 근데 RFID 카드를 하긴 뭐 카드 아이디를 바꾸려면 스크립트를 수정하면 되는 거니까 상당히 좀 번잡스럽긴 하겠네요. 내가 쓰던 카드를 분실해서 새로 등록하고자 할 때 코드 열어가지고 아이디 알아내서 이렇게 타이핑 해줘야 되니까 살짝 좀 상그러운 느낌이 들긴 드네요. 자, 그렇다면 이거는 아까 전에 이제 가보시면 컴포넌트가 두 개가 있겠죠? 그죠? 키친 라이트라고 된 것은 방금 추가해 놓은 LED 말하는 겁니다. 이거 끄고 켜고 된다, 그죠? 그러면 RFID 태그에 달아놓은 이 바이너리 센서하고 키친 라이트하고 이제 오토메이션을 걸면 RFID 태그를 갖다 댔을 때 LED를 켠다, 끈다 만들 수 있겠죠? 해보겠습니다. 오토메이션 만드는 거야 뭐 이제 다시 일을 해보시면 아주 뭐 순식간에 하실 수가 있겠죠. 트리거. 자, 같은 디바이스에 있기 때문에 여기 있죠. RFID 태그가 켜졌을 때 그때 요 디바이스에 키친 라이트를 토글을 하겠다. 됐죠? 자, 새로운 자동화 추가가 돼 있고 이제 해보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카드는 지금 들고 있는 요 카드밖에 없습니다. 다른 카드 갖다 대면 안 되는 거겠죠. 이렇게 아무것도 없다가 얘 갖다 대면 왜 안 되지? 이렇게 이제 LED가 켜지는 겁니다. 제가 정성스럽게 갖다 대지 못했네요. 다시 꺼졌죠? 정성스럽게. 자, 켜졌죠? 꺼졌죠? 근데 다른 카드는 아무리 정성스럽게 갖다 대도 아이디가 다르기 때문에 되지 않죠. 그럼 다음에 이거는 어떤 용도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냐면요. 지금 했던 것과 같이 집안에 있는 모든 기기를 ESP 홈에 이렇게 연동을 해놨을 때 RFID에 특정한 카드를 갖다 댔을 때 오토메이션 하는 것은 ESP 홈 UI에서 다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 센서 하나하나 일일이 가서 코드 집어넣지 않더라도 오토메이션 관계만 엮어주면 되니까 얘 1번 카드를 갖다 대면 거실에 불이 꺼진다. 2번 카드를 갖다 대면 화장실에 뭐 전등이 꺼진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카드마다 바이너리 센서를 만들어 가지고 갖다 댔을 때 제어가 된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녹한다가 잘 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재밌죠? 방금 한 게 5번 예제. RFID 리더와 태그. 자, 생각보다 잘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한 놈이 잘 되어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한 놈 격파했고, 자, 다음은 뭘 한번 해보느냐. 이제 디스플레이 쪽을 한번 건드려 보겠습니다. 요놈 가장 만만하잖아요. 숫자 4개를 출력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TM1637이라는 녀석입니다. 요거는 어떻게 연결하냐? 딱 뒤집어 보시면 핀이 4개가 있거든요. CLK, DIO, VCC, GND, VCC 5V, 그라운드, CLK 디지털 3번, DIO 디지털 4번 연결하겠습니다. 요거는 I2C 통신하고 다르게 반드시 여기 연결해야 되는 제약사항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3번이 GPIO 5번이라 했고 4번이 GPIO 4번이라고 했죠. 늘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꽂을 때 보는 숫자고 이거는 YAML에 들어가는 숫자인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CLK가 노란색. 자, 다 꽂았습니다. 자, TM1637은 뭐 RFID 리더에 비하면 그냥 갖다 쓰라고 여기 있죠. TM1637 떡하니 있잖아요. 그걸 가져가서 예시 코드를 그대로 갖다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독특하게 사용을 하네요. 그죠? 람다를 이용을 해가지고 내가 출력하고자 하는 숫자를 여기다 집어넣는데 이러면 의미가 없는데 그죠? 람다 아니면 이건 오토메이션 쪽에서 걸어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뭔지 잘 모르겠으니까 크리에이팅 디지털 클락이라는 게 있네요. 요런 것들은 그냥 일회성으로 값을 0, 1, 2, 3이라는 걸 띄울 수 있는 예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얘 한번 돌려보죠. 일회성으로. 그럼 저 값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그 의문이 생기겠죠. 이 뭐 쓰기가 요게 CLK가 4번, 5번, DIO가 4번. 이 코드에 예상되는 결과는 화면에 0, 1, 2, 3이라는 숫자가 찍히겠죠. 미리 컴파일 해놓을 수는 없는지 참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좋네요. 녹화나는 좀 놀고 있겠습니다. 자, 이거 될 동안에 커피 한잔 하시고 크게 한숨 한번 쉬어주시고 한숨이 아니라 심호흡 한번 크게 해주시고
아직 자작나무님 안 오셨죠? 아직 안 오셨네요. 자작나무님도 어제 소령이 되셔가지고 보직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TM1637 상당히 별거 없는데 엄청 오래 걸리네요. 됐다. 드디어 컴파일이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럼 좀 이따 와이파이 연결을 했을 때 이 화면에 0, 1, 2, 3이라는 게 찍히면 된 거겠죠? 좀 기다려보죠. 아직 연결 중입니다.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뭐죠? 또 뻘쭘해졌네요. 이것도 여기 화면에 나오는 건 아니겠죠, 얘도? 이거 연결을 잘못했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전원 연결을 좀 잘못했네요. 자, 0, 1, 2, 3. 떴다, 그죠? 그럼 0, 1, 2, 3이라는 이 숫자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일단 얘를 어떤 용도로 ESP홈에서 써야 될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토메이션 쪽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토메이션에 내가 어디 다른 쪽에서 발생한 센서 값을 저기다가 띄우겠다. 뭐 이런 식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다른 쪽에서 센서 값을 수신을 했을 때 이거 없네요. 그죠? 그럼 이거는 뭐 말짱 뭐 어떻게 써야 되는 건지 자기가 생산한 센서 데이터를 자기가 출력한다. 뭐 이런 식으로 쓰든지 아니면 일단 얘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요거 Creating Digital Clock이라고 된 거. 저도 아직 어떻게 이거 써야 되겠는지는 전략을 모르겠고요. 잘 돌아가는지 확인하고 있는 예제 한번 돌려보는 걸로 TM1637은 그냥 넘기겠습니다. CLK 5번, DIO 4번. 이거는 시계를 시계를 출력하는 예제라는데요. 이 결과가 좀 흥미로워 보이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자차 식으니까 맛이 없네요. 왜 컴파일을 새로 하죠? 왜 컴파일 새로 하죠? 방금 했는데. 자, 그럼 컴파일 오래 걸리니까 그동안에 또 꼬꼬부하기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 맑아졌네. 가습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가습기 나오는 거 쭉 보이죠? 생각보다 빨리 되네요. 근데 좀 흥미로운 코드네요. 타임이라는 거를 추가해가지고 요놈 아이디를 여기다가 먹여주면 현재 시간을 알 수 있나 보네요. 서버의 시간을. 요런 패턴도 나중에 익혀두면 뭔가 좀 쓰임새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죠. 뒤집어졌네. 9시 54분. 정확하죠. 21시 55분. 깜빡깜빡. 시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작나무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자작나무님이 녹한다를 많이 방문을 해주셔가지고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별건 아니지만. 임명장. 범주님이 대대장이니까 범주님한테 충성하시면 됩니다. 자, 뭐 재밌자고 하는 거니까 유머로 좀 받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로그인 하시면 이제 옆에 이렇게 달라붙을 거예요. TM1637 가지고 ESP 홈에 시계를 만드는 예제인데요. 요거 요렇게 해가지고 뭐 무슨 쓸모가 있을까요? IoT 하는데 하등 쓸모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잘 돌아간다는 건 확인을 했으니까 만족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디스플레이 자체를 집안에 붙여둔다고 해도 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좀 애매하긴 하네요. 6번 예제. FND 모듈 TM1637을 모듈을 CLK를 D3에 DIO를 D4에 연결해서 시계 예제를 구동해 보시오. 그냥 잘 되는 걸 확인하는 예제. 뭐 그냥 갖다 쓰셔도 되지만 녹한다가 떠먹여 드리는 예제를 갖다 쓰는 게 조금 더 쉽잖아요, 그죠? 녹한다가 회로도도 그려 드릴 거니까 조금 더 쉽게 하시라고. TM1637이었습니다. 격파. 다음. 요거 두 개 좀 만만해 보이잖아요, 그죠? 요거. 이거는 1602 LCD. 요거는 2004 LCD입니다. 여기서 16이라는 말은 요 가로로 16개의 문자가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20이라는 것은 20개의 캐릭터가 한 라인에 들어간다. 그리고 뒤쪽에 04는 4줄이 있다는 말이고 요거 02는 2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얘는 라인이 2줄인데 한 줄에 문자가 16개씩 들어가는 거고 얘는 4줄인데 20개씩 들어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간단한 겁니다. 문제는 이게 그냥 파는 것도 있고 이렇게 뒤쪽에 딱 보시면 고목나무에 매미가 붙어 있는 것처럼 까만 색깔 보드가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오늘 하는 예제는 얘가 붙어 있는 거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1602 LCD I2C 버전 뭐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이렇게 까만 색깔 뭔가 붙어 있는 거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작동 원리는 아마 동일하겠으나 일단 한번 해보죠. I2C 통신이니까 아까 전에 기억나죠? VCC, GND, SDA, SCL이라는 용어가 반드시 나올 거고 요거 5V, 요거 그라운드, SDA가 디지털 4번이었죠? 4번, 3번 요래 딱 연결하시면 바로 땡입니다.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를 딱 꽂으면 백라이트가 이렇게 딱 들어올 거예요. 이러면 정상. 그 다음 SDA를 4번, 3번 요래 딱 연결해 준다. 근데 이거 하지 말까요? 요거 근데 연결해가지고 뭔 의미가 있나요? 우리가 홈 어시스턴트라는 걸 사용하고 홈 오토메이션을 하겠다 하는 그 의미가 뭔가 액션을 줘가지고 결과를 바꾸겠다. 뭐 요런 측면이 강한데 디스플레이를 두고 뭔가 출력을 하겠다.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자, 해보겠습니다. 녹한다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가지고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안 할 수도 있고 갑자기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있죠? LCD 디스플레이라고 된 거. 요 딱 생긴 게 똑같잖아요. 자, 요 딱 설명해놨죠? 까만 색깔 요 붙은 거 요걸 가지고 해야 된다고. 헬로 월드. 일단 요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자, SDA가 이거는 생략해도 됩니다. 생략한다는 의미는 보드에 지정되어 있는 I2C 통신핀을 쓰겠다 하는 거니까 굳이 명시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세히 또 보시면 I2C 버스 쪽에 가보시면 어디냐 SDA, SCL이 옵셔널이라고 된 거 보이죠? 네가 사용하는 보드가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뭔가 좀 특이성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핀을 I2C 통신 핀으로 지정해서 쓸 경우에는 명시를 해라 라는 거고, 정해진 자리에 연결했으면 이렇게 생략할 수 있다는 거. 요거는 불과 어제 알아낸 사실이니까 같이 이렇게 감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멘전이라고 된 게 184라고 된 게 요게 그건 것 같네요. 저는 지금 162니까 16 곱하기 2라고 하면 되겠네요. 될까? 헬로월드라는 게 떠야 되겠죠? 해보겠습니다. 머리가 아프니까 애드립도 잘 안 나옵니다. 백라이트 컨트롤. 요런 거 뭐 컨트롤 해가 어디다 쓰려고 그럴까요? 센서. 얘도 타임이라는 게 들어있네요. 타임. 시간 출력하는 거. 오호. 아직 들어가고 있는 중이었구나. 제가 마음이 급했네요. 들어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요것도 그냥 헬로월드 나오는 거 보고 땡 하겠습니다. 그리고 헬로월드 나오는 거 이제 본 다음에는 여기 아래쪽 거 한번 해보실 분들은 쓱 카피에다가 요거 그대로 돌려보면 요것도 조금 전에 보셨던 TM1637처럼 시계가 나오는 예제니까요. 한번 그대로 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람다 여기에다가 센서를 하나 연결하고 센서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그럼 그때 인터벌이 얼마나 될지를 어떻게 결정을 할까요? 업데이트 인터벌 이걸로 결정하나 보네요. 디폴트 1초로 돼 있으니까 이제 느낌 맞죠? 그럼 얘를 쓸만한 예시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억지로 일단 지금 이 결과는 인터넷 연결이 되면 헬로월드라는 글자가 여기 튀어나와야 됩니다. 안 나오는데요? 왜죠? 이거는 아마 주소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전에 아두이노 I2C 그렇죠. 여기 나왔죠. 0x27이 주소입니다.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녹한다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1602 LCD나 2004 LCD를 구입했을 때 I2C 어드레스가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 대부분은 여기서 나온 이 주소입니다. 0x27. 그러나 일부분 0x3F인 게 있습니다. 그죠? 제가 입력해 놓은 요 코드는 0x3F라는 어드레스를 쓰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요거 이제 드물게 저 주소를 쓰고요. 대부분 0x27로 되어 있으니까 0x27로 바꿔서 하시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호언장담했는데 과연 될 것인지.
광 센서를 하나 달아서 그 광 센서의 측정 값을 요 화면에 띄워보는 겁니다. 헬로 월드 보이죠? 그렇습니다. 광 센서의 측정 결과를 과연 이걸 녹화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헬로 월드 띄우는 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냥 그 바로 넣으면 되는 거니까 뭐든지 뭔가 이렇게 새로운 지식을 습득을 하셨다. 그럼 아 그렇구나라고 하고 땡 하시는 분이 있고, 아 그 새로운 거를 어떻게 써먹으면 뭔가 재밌는 걸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후자의 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항상 연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저거 요렇게 쓰면 되겠네 하는 그 느낌을 가지셔야 되는데, 아 잘되네 이렇게 하고 땡 하시면 발전이 없습니다. 녹한다처럼 요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그 하는 과정 속에 새로운 결과물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광센서 연결했고요. 이거는 어제 제 녹한다 1편에서 그 홈 어시스턴트 1편에서 나왔던 예시였는데요. 아이고 죽겠다. 오늘은 적당히 하고 좀 빨리 도망갈게요. 몸이 너무 안 좋습니다. ADC 쪽을 털어보시면 됩니다. 여기 있죠? ADC. 여기 들어가서 요 부분을 쓱 가지고 와서 바로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자, 아날로그 0번 맞고 CDS를 하겠습니다. CDS 센서 업데이트 인터벌은 1초 간격으로 업로드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 3.3V 기준이면 얘를 붙여라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터에 멀티플라이 3.3까지 요래 가지고 여기 일단 때려 넣는 거예요. 같이. 그런데 여기 있는 결과값을 여기 띄우기 위해서는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은 서로 다른 개념이거든요. 요놈의 아이디가 있어야 그 녀석을 식별을 할 수가 있으니까 아이디를 줘야 됩니다. 네임하고 아이디는 다른 거예요. 네임은 화면에 대시보드 화면에 출력될 그 타이틀을 말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아이디는 요 놈을 지칭하는 고유한 값을 말하는 겁니다. 아이디 녹한다 CDS라고 하죠. 그럼 이제 얘 이름이 나왔다, 그죠? 요 상태까지 해가지고 집어넣어 보는 겁니다. 그럼 광센서에서 측정되는 결과가 대시보드 화면에 출력이 될 건데, 거기서 출력되는 값을 1602 LCD에도 출력이 되도록 한번 해보는 거죠. 하하, 또 컴파일 하네. 자, 일단 그 전략은 미리 좀 확보를 하고 있죠. 업로드 되는 동안에 디스플레이 쪽으로 가가지고 아까 딱 봤을 때 요 구문이 있었거든요. 요거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LCD GPIO는 뭐냐? 뭐 저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 같네. 자, 딴 건 필요 없고 요거만.
자, 연결됐죠? 자, CDS 센서 값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물론 뭐 제가 후라시를 비추면 값이 높아지겠죠. 해보죠. 저 휴대폰 후라시 가지고 비추면 1.5V 이렇게 값이 높아진다, 그죠? 근데 잘 작동되는 거 확인을 했고, 요 측정 값을 굳이 LCD에 한번 띄워보는 겁니다. 왜냐면 내가 침대에서 일어났을 때 그 값을 머리 옆에 있는 LCD 화면으로 확인을 하고 싶거든요. 그런 상황이라고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딱 봤을 때 이제 여기 아이디는 먹여줘 줬잖아요. 녹한다 CDS고, 눈치껏 봤을 때 요 람다 펑션으로 여기 있죠. 요 람다 펑션에다가 마이 센서 자리가 얘가 들어가는 거죠. CDS 요 녹한다 CDS가 여기 들어가면 녹한다 CDS의 스테이트가 제가 측정한 값인 것 같습니다. 그 값을 센서 밸류 해가지고 LCD 화면에 출력하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연계가 되겠죠. 요 자체가 하나의 오토메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있잖아요. 원인은 센서가 값을 받았을 때, on value 했을 때, 결과는 디스플레이의 람다 함수로 값을 출력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건데, 홈 어시스턴트를 이렇게 자세히 뜯어보시면 전체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오토메이션 중에 일부분만 클릭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조금 더 정밀하거나 복잡한 기능을 구현할 때는 이런 스타일로 쓰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차차 잘 익혀두는 게 ESP 홈과 홈 어시스턴트를 잘 활용하는 그 전문가 과정이 된다 하는 게 요런 거를 잘 엮어 나가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잘 봐두세요. 나중에 가서 람다 저거 뭡니까?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잘 봐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에러 없죠? 문제는 저도 이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다는 거. 자, 와이파이 연결 중입니다. 이게 얘가 출력되는 단위가 단위가 인테저로 나오는 건가 보네요. 잠깐만, 뭘 같았었지? 아닌데, 플로트로 출력했는데. 일단 제가 한번 보고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 데이터가 소수점이 안 나오네요. 잠시, 그렇다면. 자, 그렇다면. 그냥 %F라고 쓰면 되잖아요. 그죠? 8.0 이런 거 쓸 필요 없이 %F라고 쓰면 됩니다. 저 C나 이런 데서 프린트 %F는 플로트 말하는 거고요. %D는 더블 말하는 거고, 뭐 이런 거 알아두시면 좋고, 8.0이라는 거는 뭐 정수부를 몇 개 남겨둘 거냐, 실수부를 몇 개 남겨둘 거냐인데요. 아마 8.0이라고 써놓으면 정수부 8자리, 실수부 0개, 그러니까 소수점 이하 전부 다 출력을 안 하겠다 이 말일 겁니다. 포맷에 관련된 거죠. 아무것도 쓰지 않는다면 로우 데이터를 그냥 무조건 출력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자, 보죠. 나오죠. 문제는 센서 데이터 0점이 여기 돼 있네요. 0.1랄랄랄랄라 되는 건데, 이 상태에서 제가 후라시를 한번 비춰볼게요. 상상했던 대로 돼서 좋네요. 자, 올라갔죠? 1점 뭐시기 뭐시기. 뛰면 0점 뭐시기 뭐시기. 됐죠?
그런데 굳이 LCD 여기다가 목숨 걸어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무 의미 없는 뭔가 그거거든요. 우리가 센서 값을 볼 거면 스마트폰의 홈 어시스턴트 대시보드로 보면 되지, 요거 가지고 굳이 볼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려고 홈 어시스턴트 쓰고 있는 건데, 대시보드로 스마트폰 가지고 보려고 쓰는 건데, 조그만한 LCD 화면에 값을 출력을 한다, 제가 봤을 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4 LCD 생략할게요. 조금 응용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1602 LCD를 연결해서 CDS 값을 출력하시오. 자, 7번까지 했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뭘 한번 해보느냐? 뚝딱뚝딱 잘하죠? 뚝딱뚝딱. 그래도 많이 했네요. 지금 남은 게 3개가 있는데요. 남은 게 3개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거. 1번 리모컨. 이건 리모컨 수신하는 거고, 요 이제 이거 버튼을 뾱뾱뾱뾱뾱 누르면 이 리모컨 뭐 눌렀다 이제 인식을 하는 게 되겠죠. 요거 된다고 돼 있어 가지고 준비했고, 2번은 CT 센서. 요거 요거 준비되어 있고요. 3번은 모드버스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모드버스 4채널 릴레이고, 요거는 RS485 모듈이거든요. 여기 RS485 연결해가지고 요 놈하고 저 모드버스 통신한다. 1번, 2번, 3번 중에 한 개만 하고 그만두겠습니다. 힘듭니다. 자, 뭘 하는 게 좋을까요? 띠리리리리리리리. 이거는 별 의미 없는 것 같죠? 근데 이것도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다가 리모컨 뭐를 딱 눌렀을 때 뭐가 제어된다. 근데 한편으로는 의미 없는 이유가, 스마트폰에 제어하는 대시보드가 있는데 굳이 얘 가지고 제어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의미가 없다라고도 또 볼 수가 있겠네요. 얘가 지금 상황에서 가장 쓸만하고 하기가 수월할 것 같은데, 얘 가지고 측정할 만한 오브젝트가 지금 없습니다. 아이 뭐지? 모드버스 한번 해볼까? 일단 저 리모컨은 혹시나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해보고요. 얘를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요놈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이유가요, 보정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ESP 홈에서는 보정 작업을 어떻게 하냐면요, 실측값하고요, 실측값하고 그놈이 원래 가져야 되는 이론적인 값을 2개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측값과 정답이 있는 값 2개를 준비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실제 측정한 값이 아무것도 저 전류 CT 센서에 아무것도 걸려있지 아니하다면 0이 나온다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때 얘가 0인 거 이제 일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측값이 내가 해봤더니 2라는 값이 나왔다. 2A라는 값이 나왔다. 실측값이 2인데 이론적인 값은 6A가 나와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 얘가 측정하는 값이 선형적이라고 할 때 0,2하고 0,6이라는 점 2개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거를 우리가 리니어하게 보정한다라고 하잖아요. 요렇게.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맞나? 좀 헷갈린다. 그러니까 요 리니어 할 때 점 2개를 먼저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선형적이지 않고 뭐 요런 형태로 이렇게 생겼다면
다른 방식을 찾아야 되는데, 일단 얘가 뱉어내는 값이 선형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선적으로. 그러니까 직선적이라는 것의 의미가 내가 이 점하고 요 점을 확보를 하고 있다면 요 점의 값은 추론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요 점의 값도 추론을 해낼 수가 있는 거고, 점 두 개만 확보를 하면 그러니까 요 점 두 개를 찾아 나가는 과정입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거는 이제 보시면 아는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얘를 만드는 과정이 있거든요. 요거는 아주 기본적으로 아두이노에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요 CT 센서용 뭐라고 하면 되죠? 하여간 중간에 연결할 수 있는 회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노이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쓰시려면 노이즈 제거하는 것까지 뭐 이렇게 동반을 해서 쓰셔야 되는데, 제가 이것을 보여드리는 것은 그냥 아주 초보적인 수준으로 활용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꽂아가지고 뿅 요렇게 꽂아서, 얘는 이제 이거 땡입니다. 전원은 3.3V 걸어주면 되고, 그라운드 걸어주면 되고. 이거 만드는 과정은 노칸다의 아두이노 시리즈에 비접촉 전류 센서라는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이거 만드는 방법하고 회로도하고 노칸다가 다 올려놨습니다. 보시고 똑같이 만드시면 됩니다. 아날로그 0번 핀에다가 딱 꽂아주는 거예요. 앙님 반갑습니다. 문제는 여기 이제 꽂아야 될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제가 얘를 가지고 오기는 했습니다만, 얘 말고 다른 샘플이 지금 없거든요. 몰라. 한번 해보죠 뭐. 뭔가 고민이 될 때는 그냥 냅다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그놈이 어딨냐면 딱 매 눈으로 딱 잘 찾으십시오. 쫙 올리다 보면 여기 있네요. CT 클램프. 요 놈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ADC 센서고 업데이트 인터벌 1초로 잡으면 될 것 같고, 아날로그 0번 핀이고 뭐 ADC 센서고, 요런 거는 이제 건드릴 필요가 없겠죠. 근데 아래쪽으로 좀 더 가보시면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캘리브레이션 빼고 요 코드만 집어넣어 가지고 얘가 뱉어내는 값을 먼저 확보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제가 하는 과정을 잘 보세요. 자, 에러 안 났죠? 아유, 좋겠다. 영우님은 리모컨 하는 거를 보시기를 희망하셨군요. 시간이 좀 이거 빨리 끝날 것 같으면 리모컨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RS485도 여기 있는데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꼽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녹한다가 코찔찔이가 돼가지고 맞다. 일단 이 업로드 되는 동안에 제가 전구 준비해 놓은 게 있거든요. 요거는 LED 전구입니다. 10W라고 위쪽에 적혀 있는데요. 그러면 10W라는 것은 얘가 우리가 전류값을 측정하면 220을 나누면 되는 거 맞죠? 그죠? 10W니까 전압 전류 곱한 게 와트잖아요. 그렇다면 45mA가 나와야 된다고 돼 있는데 맞나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 맞나요? 45mA.
그러니까 요 놈은 측정을 했을 때 0.045라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현재. 이게 이제 정답이 되는 거죠. 근데 실측값이 이거랑 차이가 났을 때 실측값이 얘가 되어야 된다는 거를 ESP 홈한테 알려주면 그 값으로 이제 보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에러 났어요. 에러 났네. 에러 났네요. 뭐야. 리트라이. 왜 갑자기 요런 이상한 에러가 나죠? 내가 뭘 지웠나요? 뭐지? 자, 다시. 와이파이랑 연결할 수 없겠다고 막 투덜대는데요. IP 어드레스. 뭐죠? 뭐죠? 왜 안 되지? 갑자기. 아, 이거 뭐 연결을 잘못했나? 잠깐만요. 요거 한번 확인해 보고 올게요. 제가 시그널선 아마 맞을 건데. 제가 특별하지 않으면 전원선은 볼러선 항상 빨간 선 쓰거든요. 다시. 권한을 부여한 자가 리모컨을 쓴다. 그것은 안 될 것 같은데요. 리모컨이라는 거는 그런 게 안 되잖아요. 아무나 누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이라면 RFID 쪽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뭐 와이파이 접속이 왜 안 되죠 갑자기? 고장났나? 갑자기 뭔가 온라인 상태가 좀 안 좋아졌습니다. 자, measurement current 0.0A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금 뽑아놨거든요.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쇼트가 난 걸 수도 있고. 자, 뭔가 나온다, 그죠? 자, 0일 때는 지금 0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 다음 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요 놈 가지고, 다마를 작동을 시켜줘야 되겠죠. 제가 한두 번 했기 때문에 요것도 시연하는 세트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외부 전원이 들어오고 아직 전원 꼽지는 않았어요. 자, 감전될까 무섭습니다. 자, 여기서 요걸 이거 스위치는 제가 달아놨고, 요
전류값을 측정하는 얘를 선 두 개 다 걸면 안 되고 한 놈만 걸어주면 돼요. 두 개 중에 하나. 자, 요게 답니다. 자, 됐죠. 자, 이제 감전 조심하고, 이거는, 잘 모르시겠으면, 시도를 하지 마세요. 괜히, 녹한다 하는 거 보고 따라 했다가, 요단강 갔다 왔다 하시지 마시고, 저도 항상 전기는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녹한다는 컴돌입니다. 혹시 쇠에 대이면 또 이렇게 불꽃이 튈 수 있으니까 조심조심 이렇게 딱 해가지고 파워를 올리겠습니다. 어디 있노? 여기 있네. 자, 지금 전구가 켜졌잖아요. 근데 왜 0A라고 나오지? 저기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아닌데. 1초 해놨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겠죠. 이제 일단 좀 뽑아놓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옆칸에다가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여기다가 안 나오네요. 0.000000 막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한다? 로우 데이터를 한번 보죠. 요거는 값이 뭐 나오죠. 샌딩 뭐 어떻게 읽는 거지? 차이가 있네요. 자, 그렇다면 얘를 가지고 다운로드 로그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큰일 났다. sending state CT 클램프. 그러니까 0.049 요게 지금 실제 값인 것 같네요. 나만 보고 있었네. 자, 이 데이터를 보면 이건 제 느낌인데 0이어야 되는 값이 지금 요 값이 나오고 있는 거고 이 뭐냐 요 값. 요 값이 이제 0이 되는 거고 이제 한번 켜보죠. 자, 얘가 작동 중일 때는 0.2 정도를 샘플로 잡으면 될 것 같죠? 0.002. 그러니까 0.002일 때 요때가 실질적으로 45mA가 돼야 되니까 요 캘리브레이션 하는 거 보시면 필터에다가 넣어 놓으시면 되거든요. 필터에다가 넣으면 되는데
요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measurement value, 그러니까 0일 때는 0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 0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 값이 0이 되는 쪽으로 계산을 하면 되고, 그리고 지금 알고 있는 값이 0.045거든요. 맞죠? C바트 나누기 220이니까 0.04545라고 잡아놨죠. 0.04545. 요 값이 실제 값이 되는 거고, 내가 측정한 값은 0.002가 되는 거니까 요 값을 요렇게 세팅하고 요 값을 요렇게 세팅해라. 이렇게 비례적으로 계산을 해라 이 말이겠죠. 될지 안 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해보죠. 얘를 어디다 붙이냐, 인터벌 아래다가 붙이면 되죠. 하라는 대로 딱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갔다. 0.04. 근데 이게 소수점 이하 나오는 자리가 몇 자리가 안 돼가지고 나올려나 모르겠는데요. 단위를 미리암페어로 출력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자. 뭐지, 접속된 건가? 갑작스럽게 인터넷 연결이 잘 안 되는 그런 이상한 상황에 빠져 있는데요. 됐다. 왜 알 수 없음이지? 아무튼 0.04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니까 알 수 없음. 뭔가 실마리는 찾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전구를 다양하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만약에 지금 제가 가진 전구가 10W짜리하고 25W짜리하고 60W짜리 이렇게 3개가 있다면 얘는 실제 그 아이디얼하게 나와야 되는 전류의 수치가 요래 되는 거고, 얘는 25 나누기 220 요렇게 나와야 되고, 단위는 암페어죠. 얘는 60 나누기 220 요렇게 나와야 되죠. 뭐 요만큼 잘라가지고 요거라 보고, 자, 여기다가 내가 알고 있는 값하고 실제 값하고 이렇게 끼워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요렇게 실제 이거 전구를 끼고 나와야 되는 값이 이 값인데, 나와야 되는 값이 요 값인데, 느낌 아시겠죠? 나와야 되는 값이 요건데 실제 측정된 값이 요거다. 그러니까 요 물음표 자리에다가 있는 샘플 값을 취득을 해가지고 바꿔 껴주면 조금 더 정밀한 구간별로 캘리브레이션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아까는 0이라고 나왔는데 지금은 여기 보시면 딱 켜면 이게 나오잖아요. 이 값이 정확하냐 정확하지 않느냐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정확하다고 그냥 보고, 왜 갑자기 그죠? 한 요 정도, 한 0.04 정도 나오면 올바른 값이죠. 됐습니다. 요 정도면 됐죠?
CT 센서. 제가 CT 센서 활용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얘를 준비를 한 게 아니고요. 방금 보셨던 ESP 홈 쪽에 캘리브레이션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얘를 준비를 한 겁니다. CT 센서는 노이즈를, 요 아날로그 영분 핀을 쓰기 때문에 노이즈를 굉장히 많이 타서요. 제가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도 생각보다 쓰기가 어렵습니다. 아이고, 들어가십시오, 주호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개, 리모컨 해보고 장렬하게 녹한다는 도망을 가겠습니다. 짜잔. 이창호님 반갑습니다. 아, 좋다. 자, 리모컨 일단 어떻게 하라는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했던 예제가 (451-8번) 비접촉 전류 센서. 아, 요거 이름을 제가 안 알려드렸네요. 비접촉 전류 센서는 요겁니다. SCT-013030. SCT-013030. 녹한다 쓰는 거랑 똑같은 거. 여기다가 써드리죠. 비접촉 전류 센서 SCT-013030을 센터를 이용해서 실측 전류 값으로 캘리브레이션 하는 과정을 보이시오. 8번이었습니다. 리모컨. 리모컨은 어디 있냐면 어디서 봤더라. 일단 봤거든요, 제가. 매 눈을 뜨고 봐야 됩니다. 그림이 없고 그냥 아이콘으로 된 것도 있거든요. 리모트 리시버 여기 있네요. 리모트 리시버. 덤프 올. 자, 얘도 지금 우리가 ESP 홈을 느낌적으로 봤을 때요. 얘만 그냥 덩그러니 적어두면 아마 리모컨을 누르면 로그에 그 리모컨 아이디가 출력이 될 것 같습니다. 눈치껏 봤을 때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디 연결할까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디지털 3번에 연결하겠습니다. 문제는 제가 요거 연결하는 게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저 연결하는 거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딱 보시면 까만 색깔 동그란 게 있고 이렇게 X가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다리가 3개가 있습니다. 자, 검색 찬스. 리모컨. 근데 얼핏 느낌에 여기 433MHz라고 된 거 보니까 요 리모컨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맞겠죠? 시그널 마이너스 플러스. 시그널 마이너스 플러스. 확실한지 한 개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간혹 가다 보면 엉뚱한 거 올려놓은 사람도 있거든요.
시그널 마이너스 플러스. 맞겠죠. 뭐. 맞는 것 같네요. 가면 플러스를 5V, 마이너스를 그라운드, 시그널을 디지털 3번에 연결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정리 좀 하면서 오늘 꺼내온 게 너무 많아가지고 없어지면 안 됩니다. 자, 빵판에다가 빡 꽂아주고, 제일 왼쪽을 디지털 3번에 뿅 꽂아주고, 가운데 핀을 그라운드, 오른쪽 핀을 5V. 자, 뭐 문제 없죠? 다 됐습니다. 요만큼을 5번에 연결했다. 디지털 3번 핀이 GPIO 5번인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요거 이제 결과 보고 오늘 451편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미리 질문 올려주시고, 좋아요도 좀 이렇게 팍팍 눌러주시고, 다음 주는 이거 가지고 뭐를 하면, 오토메이션을 어떻게 걸면 뭔가 재미난 결과가 나올까에 대해서 알아보면 될 것 같네요. 제가 아까 전에 했던 것은 약간 초보적인 수준이고, 조금 더 복잡하게, 혹은 실제로 뭔가 이렇게 작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잘 되려나? 자, 리모컨 준비되어 있고, 리모컨 배터리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저번에 범주님이 알려주셨는데요. 카메라에 대고 눌러보면 여기 반짝반짝 이렇게 되면 배터리가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반짝반짝하죠? 아감 이거 배터리가 있는 거예요. 센서 측정 값을 외부로요? MQTT도 된다고 돼 있으니까요. MQTT로 이렇게 팍 보내면 되지 않을까요? MQTT까지 가려면 조금 더 세월이 흘러야 될 것 같습니다. 리시브 로우라고 해서 뭔가 나오는데요. 이 뭐 어떻게 해석하는 건가요? 뭐죠 이게? 이 값 가지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다시 한번 가보죠. 바이너리 센서. 어드레스랑 커맨드를 찾아야 되나 보네요. 어드레스랑 커맨드. 어드레스랑 커맨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뭔가 어드레스랑 커맨드가 나와야 되는데요. 뭐 딱 보니까 뭔가 쉽게 쓸 수는 없는 물건인가 보네요. 요 제가 받은 샘플이 여기 있네요. 자, 이거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죠? 큰일 났네. 자, 그럼 몇 개 똑같은 걸 눌러가지고 반복되는 패턴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씨, 똑같지가 않은데요. 똑같은 거 눌렀는데. 뭔가 되는 것 같기는 하지만, 얘가 베타내는, 로그의 베타내는 이 결과는 일단 제가 원하는 그 값은 아닌 것 같네요. 요걸로 한번 해보죠. 요걸로 하면 뭔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느낌적으로 한번 갖다 써보는 거죠. 허. 아무거나 눌러도 다 똑같은 값이 나온다는 이 뭐죠 이거는 리시브 RC 스위치. 요거는 아닌가 보네요. 덤프올. 아무거나 다 해보겠습니다. 뭔지 모르겠으니까. 뭔지 모를 때는 아무거나 때려 넣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캐리어. 트랜스미터는 보내는 거니까 아니겠고, 리시버, 잘 되게 해주세요. 어드레스랑 커맨드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여기 있죠. 어드레스랑 커맨드. 그렇다면 지금 녹한다가 잡아놓은 이 코드가 리모컨의 아이디를 확인하는 그런 코드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자, 요거는 별도의 예제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451-9 적외선 리모컨의 아이디를 확인하는 예제. 요거 집어넣어 놓고 버튼을 뾱뾱 누르면서 로그 해보면 이제 아이디하고 요 커맨드하고가 아니네요. 똑같은 게 나오네. 이거 뭔가 잘못된 리모컨인가 봅니다. 된 건 줄 알았는데 어느 버튼을 누르든 간에 어드레스랑 커맨드가 다 같다는 슬픈 진실이 있네요.
뭐죠? 뭐 어떻게 해야 되죠? 리모트 트랜스미터 아니고, 아예 이렇게 디바이스를 리모컨 종류를 고르고 쓰는 그 같기도 하네요. 아닌가? 뭐지? 뭐 어떻게 하는 거지? 한 번 더 해보고 안 되면 그냥 마무리 짓겠습니다. 디바이스에 맞춰서 조정해라. 토런스. 이거는 이거에 대해서, 이 용어에 대해서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가지고요. 요렇게 봐가지고는 뭔가 극복이 될 것 같지 않네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하는 느낌 있으신 분, 다다다닥 적어주시면 제가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팅. 요런 게 나와야 되는데, 요런 거. 코드가 알려져 있는 거면 요렇게 나오는 거구나. 그럼 얘는 지금 등록이 안 된 거라서 안 나오는 거네요. 그렇다면 좋은 방법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리모컨이라는 것은 얘만 리모컨인 건 아니잖아요. 저 뒤에 TV 리모컨이 있으니까 걔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뭐 얘는 더 안 나오지. 얘는 더 안 나오는데요. 큰일 났네. 그럼 아까 이거 말고 요게 결과물이 조금 더 좋았던 것 같거든요. 아까 뭐였지? 요거 내가 저장해놨던 거 요거. 덤프 올. 이거 맞나요? 요거. 요거 해보고 뭔가 결과가 안 나오면 그냥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잘 돌아가고 있군. 보라색 글자. 됐다. 리모트. 인버티드 트루라는 거를 하면 될 것 같다라고 해놨네. 일단 요거 메모. 자,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얘는 이 TV 리모컨은 아예 안 되는데요. 자, 그럼 마지막 추라이. 얘가 요런 말을 해놨습니다. 인버티드 트루.
없는 거를 또 요거는 뭐 다음에 한번 해결해 보는 걸로 해야 되겠네요. 저 모르겠습니다. 안 되는 거를 제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 다음에 제가 방법을 찾아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고. 자, 이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마무리를 짓도록 하죠. 버튼 눌러서 뭐 하는 것은 일단 실패. RFID로 하십시오. RFID로. 별다른 질문이 없다면 한 1분 이내에 녹한다는 도망을 갈 거고요. 녹한다의 오픈톡방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카카오톡에서 심심한 녹한다 이렇게 검색하셔가지고 채팅창에 슉 들어오셔도 되고, 그거 잘 모르시겠다 하시면 제 유튜브 채널에 커뮤니티라는 탭이 있습니다. 누를 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 그거를 딱 눌러서 스마트폰으로 그거를 딱 누르시면, 조금만 내리시면 채팅창 링크가 있을 겁니다. 누르셔서 채팅창에 참여하시면 안에 도란도란하게 꽤나 많은 분들이 엄청난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 들어오신 다음에 녹한다를 찾지 마시고 전문가분들한테 물어보셔가지고 이제 해답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많이 찾으시면 안 되고, 녹한다는 개뿔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리모컨을 등록을 해야 된다고요? 아직 뭐 어떤 개념으로 써야 되는 건지 자체를 모르겠습니다. 저도 미리 다 해보고 들어오는 상황이 아니라 가지고요. 그냥 될 것 같았는데 해보니까 얘네들이 하라는 방법대로 했을 때는 잘 안 되더라. 아마 뭐 되게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거는 차차 한번 다 같이 찾아 나가 보도록 하고, 그리고 요런 데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나는 이것을 해결을 했다 하시면 오픈톡방 하셔가지고 같이 공유를 해주시면 다 같이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겠죠. 치사하게 자기만 알고 가시지 마시고, 자, 이 관심이 있는 다른 분들과도 그 결과를 같이 이렇게 녹한다처럼 공유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일은 센서는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살펴볼 만치 다 살펴봤고요. 그 홈 어시스턴트의 카드라는 걸 알아볼 겁니다. 카드. 용어만 그냥 뒤에 쏙 넣어두세요. 뭔지는 내일 보시면 되겠고. 카드. 이제 마무리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해가지고 451편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끝입니다. 커트.